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지금쯤 땡스기빙 데이 저녁을 드시고 있을 텐데요. 해피 땡스기빙이고요. 코인베이스의 서버가 또 다운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오늘 말고도 그 23일, 24일에서 문제가 많았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접속하면은 이렇게 에러라고 쓰고 Unfortunately, Coinbase is temporarily unavailable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접속을 사람들이 못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이메일을 또 몇 개 받고 또 댓글을 했는데 현금이랑 XRP가 없어졌다 이런 글들도 있었고 지금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트위터에도 문제가 많은데 어떤 분이 올려준 겁니다. 10시간 전에 여기에 코인베이스 서버룸이라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일단 난리도 아니죠. 저도 서버룸에 많이 가봤는데 이거는 좀 심하죠. 계속 이게 업데이트를 못하고 이제 에딩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증설을 해야죠. 지금 이런 상태라서 이렇게 서버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용량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난주 우리는 미국 재무부와 문우신 장관이 임기 만료 전에 자체 호스팅된 암호지갑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를 서둘러 내놓을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이슈화 시킨 겁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자체 호스팅된 암호지갑.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암호지갑이면 이 디센트 나노 레저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도 아니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노 레저에다가 지금 XRP를 보관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나노 지갑 속에 있는 것도 규제한다. 즉 세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코인베이스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 뭐 빗썸에 있는 그런 XRP 비트코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암호 지갑 자체 호스팅된 암호 지갑도 다 규제를 어떻게 하면 이걸로 세금을 받아낼까 지금 우리는 궁리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음 장관이 아니라 이번 장관에서 일단 내놓겠다. 그러면 이건 어디겠습니까? SEC가 할 가망성이 일단 크죠. 그래서 제가 코인베이스를 먼저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코인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주는 1대1 에어드랍이죠. 그거를 코인베이스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찰나에 코인베이스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이슈화를 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SEC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SEC에서 공교롭게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SEC 홈페이지입니다. US SEC죠. 프레스 릴리즈 해가지고 12월 3일 날 리모틀리 온라인 미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는 투자자문위원회, SEC 안에 있는 투자자문위원회는 12월 3일 원격으로 리모틀리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오전 10시, 그러니까 이스트 타임 오전 10시에 라이브 웹캐스트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코비드-19 기간 동안의 기업 공개에 관한 토론과 다음 대리 시즌에 대한 코비드-19의 시사점에 관한 토론의 두 가지 패널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패널 토론입니다. 전체 의제는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9월 24일 날 승인된 내규에 따라 선출된 공무원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12월 3일부로 장관들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며칠 전에 페이팔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때 페이팔에서 XRP를 뺀 이유가 SEC 때문이다. SEC 의장 때문이다. 제이 클레이튼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 클레이튼이 스텝 다운 됐습니다. 사임이 됐죠. 위원회의 구성원 개인 및 기관 투자자, 노인, 국가증권위원회 등 매우 다양한 투자자의 이익을 대면합니다. 전체
위원 목록은 위원회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투자자문위원회는 규제 우선순위, 증권 상품 규제, 거래 전략, 수수료 구조, 공시의 효과 등에 대해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자문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증권시장의 청렴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공고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에서 이런 미팅을 12월 3일에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에 찾아봤는데 지금 미디어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될지, 뭐 예를 들어서 XRP가 증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인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속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거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as chairs, 의장이 바뀐다는 거죠. 제니퍼 웨스트버그가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코너스톤 리서치라는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PLI Practicing Law Institute, 법률 자문 기관입니다. 이거 법률 자문 기관의 의장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코너스톤 리서치, 이건 다른 홈페이지인데 로우라는 데인데 여기도 리서치 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유튜브도 있습니다. 동영상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우연찮게 발견한 건데 읽다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복궁 플레이스 인 사우스 코리아. 꼬마애가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한국에 와서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니퍼 웨스트버그는 코너스턴이라는 그 리서치에 소속돼 있고 대표입니다. 금융시장의 소송 및 규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재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재무보고, 자산관리, 거래, 사모, 인수합병에 관한 거를 지금 관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에 말하면 그 김앤장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법률 회사, 숙련된 전문가 증인인 그녀는 규칙 이렇게 해서 집단 소송, 손해, 내부자 거래 의혹, 지배 구조,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법무부와 SEC랑도 같이 일했던 거죠. 12월 3일 날 새로운 SEC 의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바이든까지 가는지 이거는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SEC의 투자자 자문위원회의 일원이고 증권시장의 무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우선순위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침을 위원회에 제공합니다. 그녀는 또한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경경제연구소 이사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금융관리협회의 실무이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여러 개의 감투가 있고 거기에서 자문 형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곳이 여러 개일 겁니다. SEC에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능력으로 10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DEA의 수석경제학자이자 부국장을 역임했고 자산관리 브로커 딜러 신용평가기관 시장 미세 구조 분야위원회 정책 규정을 지원하고 그다음 경제 분석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국제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데라 경제 분석을 감독했습니다. 미시간 주립 대학교에 또 조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모든 걸 다 하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랑 연결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이 크리턴이 내려가고 as chairs 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조사했는데 12월 3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4일 아침이면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SEC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규제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 말은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세금을 받을 것이냐, 나노레저 거래소에서 보관하지 않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번짓이 나올지 않을까. 내년 가기 전에 올해. 그 말은 XRP로 본다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예상했던 거는 저번 주 이번 주에 8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약간 지금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 예상은 이런 차트가 12월 3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일찍 나온 감이 있다.
그래서 한 번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넌지시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 전에 XRP랑 XLM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은 잘 모르겠지만 XRP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XRP를 위해 XRP에 대한 그런 법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 지금 제가 보는 순간에도 7%, 9% 지금 반등했죠.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한번 멈춘 데가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제 영상에 보시면은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같은 코인이다. 방식이 같고 뭐가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리플과 스텔라는 같이 움직일 거고 리플과 스텔라는 절친 아니면은 절친이었겠죠. 그러니까 제드 맥컬랩과 크리스 라센, 아서 브리또, 슈왈츠 다 절친이다. 지금 현재 이즈 아니면은 절친이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지금 나온 거니까 스텔라가 이거 똑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이라 인 아프리카 결국은 스텔라가 아프리카랑 남미를 XRP로 말하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준비한 거를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기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잘 다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은 스텔라를 한 개의 알트코인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7,000개의 알트코인 제가 오늘도 보고 이제 며칠 전도 보면은 XRP랑 스텔라 루멘이 지금 같이 올라갔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왜냐하면 스텔라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어서 말합니다. XRP는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도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도 갖고 있는데 스텔라는 그렇게 생각외로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스텔라의 비중을 있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핀테크에서 스텔라 루멘스가 통합되어 있는 아프리카에서 국경을 초월한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장은 작지만 아프리카 내에서 국경을 초월하게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핀테크 클릭 패사는 스텔라 루멘을 통합하여 동아프리카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결제를 시행합니다. 이 말은 벌써 시뮬레이션 끝났다는 겁니다. XRP 이외에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에이다가 왜 가격이 안 오르냐? 제 생각은 테스팅, 시뮬레이션이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닌가? 클릭패사는 아프리카의 세계 통화 사업자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티고, 엠페사, 에어텔, 스텔라 루멘스가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회사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사가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와 컨택해서 그 인프라를 까는 거겠죠. 아프리카 소비자들에게 쉽게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테크 SEP24 표준 거래 흐름을 이용하여 스텔라 루멘의 블록체인의 앵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클릭패사는 두 개의 스텔라 루멘 개발자인 여기도 또 두 개가 나옵니다. 일단 어떠한 이유로 두 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아프리카를 다 가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것 때문에 남미도 두 개로 나눴듯이 핀테크란 기업 간의 B2P 결제 서비스, 결제 관리, 결제 수금 자동화, 환전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SDF에 따르면 클릭패사는 사용자에게 깨끗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아프리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훨씬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합니다. 따라서 클릭패사는 사용자에게 은행 계좌에 연결할 수 있는 포트폴 계정을 만들거나 KYC 고객 파악 프로세스 완료한 후에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DF는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스텔라 네트워크 앵커 역할을 해서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의 은행 시스템의 온오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지불을 용이하게. 스텔라가 아프리카 전체의 통합된 브릿지 통화를 해서 유럽과 연결한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XRP가 어디까지 이게 가능하나 일본이 됐다는 거는 일본이랑 한국 포함해서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싱가포르 쪽 동남아시아까지 XRP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북미, 캐나다, 미국,
다음에 멕시코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코인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테조스랑 알고랜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럽도 XRP를 많이 쓰기 때문에 XRP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XRP랑 스텔라가 지금 참 유력시 되고 있다. 핀테크 분야는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7년째 운영되고 케냐와 르완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이 지역에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금융 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똑같죠. 중국도 신용카드 그런 거 뛰어넘고 지금 바로 블록체인으로 넘어갔죠. 지금 중국 14억 중에 5억이 은행 계좌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미 쪽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새마을금고처럼 US 달러를 받아서 자기네들 멕시칸 페소라든가 뭐 도미니칸 페소로 바꿔서 쓰는 그런 계좌가 없이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핸드폰은 가지고 있죠.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데 핸드폰 없는 나라 없습니다. 뭐 오지에 가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텔라가 거기까지 들어간 것 같고 탄자니아를 보면은 5,600만 명 중에 약 3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접속할 수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에 비해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클릭패스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따라 동아프리카의 소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클릭패사 사용자는 동아프리카의 세계 통화 사업자를 통해 스텔라 룸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합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티고, 볼닷컴, 엠페사, 에어텔입니다. 클릭패사는 이러한 회사들과 협력하여 국경을 초월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들이 유럽의 은행 계좌에서 탄자니아 계좌로 직접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스와 참조 화폐 사업자의 통합은 물론이고 클릭은 36개국의 영업이 있는 은행과 협력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SDF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텔라 루멘이 들어간다. 스텔라 루멘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아주 리플보다 조금 더 지금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매수 타이밍이고 리플은 잘 모르겠고 스텔라 루멘은 이 정도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17,000달러 제일 최저 예상은 15,000인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16,000까지 찍었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면은 이제 아주 좋은 조정입니다. 리플에 대해서 지금 잠깐 또 얘기를 하면은 200원이 됐던 게 800원이 됐으니까 4배 했죠. 근데 만약에 리플이 1불에 리플을 샀다. 그러면 4불까지도 4배입니다. 그 말은 2불에 사서 800원에 팔아도 4배, 1불에 사서 4불에 팔아도 4배. 그럼 200원에 사서 4불에 팔면은 20배죠. 4배, 4배, 16배, 20배. 어떤 게 좋을지는 뭐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고요. 제 말은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 20불 이제 제가 2달 전에 말했던 20불 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도시가 오늘부터 부분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세컨 웨이브가 이제 온 것이죠. 아무튼 간에 미국에 계신 분은 땡스기빙 잘 보내시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코인 노마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